여러분, 환율 오르면 그냥 앉아서 내 돈의 가치가 줄고 있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내 자산을 어떤 자산으로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자산에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이 있고 이걸 표시하는 자산에는 원화, 달러가 있죠. 최근에 원화 가치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십니다. 원화만 들고 있는 건 미친 짓이구나.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환율 스프레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달러 RP는요? 혹시 잘 모르시거나 들어만 봤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100만원, 1000만원의 가치를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가장 근본인 달러 환전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보면 이 수수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삼성증권의 달러 환전 수수료는 1%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을 환전한다고 하면 100만 원이고 10억을 환전한다고 하면 1000만 원입니다. 에이, 그 정도로 환전 안 할 거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죠. 근데 5년 후, 10년 후에는요? 지속적으로 달러를 사모아 간다고 하면 누적 금액이 그 정도가 안 될까요?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오늘 환전 수수료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증권사나 은행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셨을 때 이 세 가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매매 기준율, 매도 환율, 매수 환율. 여기서 매매 기준율은 우리가 뉴스나 검색창에 달러 환율이라고 검색했을 때 딱 나오는 외화를 사고 팔 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에서 결정됩니다. 매수 환율과 매도 환율은 매매 기준율과 좀 다릅니다. 이게 바로 환전 수수료 때문입니다. 즉 매수 환율은 매매 기준율에 환전 수수료를 더해서 구성되어 있어서 매매 기준율보다 좀 더 비싸고, 매도 환율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기준율에서 수수료를 빼서 매매 기준율보다 낮게 환전이 되는 겁니다. 이 환전 수수료를 보통 스프레드라고 하고, 달러의 은행 환전 수수료는 보통 1.5에서 2%까지 있고 보통은 1.75%입니다. 즉 예를 들어보자면 매매 기준율이 1,450원이라고 하면 1,400원의 1.75%는 25.375원입니다. 그러면 달러를 살 때는 1,450원에 25.38원을 더해서 1,475.38원이 되는 거고, 달러를 팔 때에는 1,450원에서 25.35원을 빼서 1,424.62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수수료를 제일 싸게 해주는 곳에서 환전을 해야겠죠? 그걸 알기 위해 알아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 우대율이라는 것입니다. 우대율이라는 것은 이 스프레드 수수료를 우대율만큼 깎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의 달러 수수료, 즉 스프레드는 1%입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해외 주식 거래를 처음 하면 우대율 95%를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1%에서 95%를 깎아줘서 환전 수수료가 0.05%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대율이 90%라면 수수료는 0.1%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수수료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곳에서 환전을 해야겠죠. 이 우대율 100%, 즉 환전 수수료가 0원인 곳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계좌를 이용해서 달러 환전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메리츠 슈퍼 365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말이 안 되는 게 조건 없이 우대율 100%입니다. 즉 그냥 개설만 하면 26년 12월까지 우대율 100%를 챙겨주고, 더불어서 주식 수수료 또한 완전히 무료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 찍으려고 시중 증권사를 다 찾아봤는데 이벤트에서 보통 95%까지 최대인데 100%인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100%가 조건 없이 계좌만 만드는 건 없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추천할 수 있고 좋은 상품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러 자산을 모아가실 거라면 이 계좌를 통해 수수료 없이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메리츠 증권의 전략이긴 하죠. 26년도까지 수수료하고 우대율 100%를 하다가 26년도가 지나면 올리겠죠. 근데 수수료 100%가 어디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1년간 우대율이 100%인데 나중에 26년도가 지나고 증권사를 바꾸더라도 지금은 써야죠. 그리고 나중에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이벤트 끝나고도 우대율 95%를 준다니까 일단 이걸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다가 토스도 환율 우대 100%라는 거 어디서 듣고 이번 영상 만들면서 찾아봤는데 우대율 100%는 증권 계좌가 아니라 외화 통장이더라고요. 즉 은행 계좌라서 해외여행이나 외화 애치 보관 등에만 쓰이고 주식이나 RP 거래는 토스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집니다. 보니까 토스증권 계좌는 우대율 100%가 아니고 외환시간 정규시간 내에서 95%의 우대율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외화통장이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토스증권은 우대율 10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수료 없는 그냥 메리츠 365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증권사의 경우에 증권사는 환전 수수료가 0.5에서 1% 정도로 은행보다 낮은데, 이거는 증권사는 전신환이라고 하는 전산상의 거래를 주로 하고 은행은 전시환을 비롯해서 현찰 서비스 등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여행이나 해외 송금, 예금이 질 목적이라면 은행을 이용하는 게 맞지만 이 투자의 목적이라면 은행에서 하지 마시고 증권사를 통해서 환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이 은행의 환전 수수료와 우대율 그리고 우대사항 등은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라는 사이트에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꾼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달러 투자의 처음과 끝은 RP입니다. 이 RP라는 상품은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우리가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권사에서 RP를 매수하면 증권사는 그 대신 미국 국채와 같은 우량 채권을 담보로 우리 계좌에 넣어주고 증권사는 우리가 RP를 산 돈으로 운용을 하고 우리가 다시 RP를 매도하면 약정한 금리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우리에게 지급합니다. 이런 RP는 기간에 따라 수시형, 약정형으로 나눠지는데요. 파킹 통장과 CMA에 같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수시형, 예금처럼 일정 기간 우리 돈이 묶이는 약정형입니다. 이런 외화 RP의 장점은 우리가 우량한 채권을 담보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저위험의 상품이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기간별로 돈을 묶을 수 있고 게다가 지금은 달러의 기준금리가 원화의 기준금리보다 1.5%가량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달러로 채권이나 주식을 사기 전에 굴리는 달러 CMA 파킹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금리가 원화 파킹 통장이나 원화 CMA보다는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증권사별로 외화 RP 금리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차이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보던 예적금 금리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시형은 한국투자증권이 3.55%로 제일 높고 약정형은 대체로 3.5%에서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메리츠가 환전 수수료는 좋은데 RP 금리가 낮은 점은 단점입니다. 그리고 RP 같은 경우에는 최소 주문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최소 주문 금액은 우리가 RP 매수 시 최소한 이 정도는 사야 된다는 규정으로 각 증권사별로 1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RP를 이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시형이나 약정형으로 유동성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서 달러 채권이나 주식, ETF를 투자하시기 전이나 후 혹은 중간 사이사이에 이자를 받기 좋고 또는 채권이나 주식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알아가야 한다면 이 RP에 넣어 운용만 해도 예적금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RP를 매수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바일 증권사 홈에서 메뉴, 채권 RP, 외화 RP 부분에 가시거나 아니면 검색창에 외화 RP 매수를 치고 들어가셔서 수시형, 약정형, 그리고 기간에 따른 금리를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위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게 되고 만약 약정형을 만기 전에 매도하신다면 중도해지 이자율로 들어오게 됩니다. 잊지 않게 총정리를 해보자면 달러 환전에는 매매 기준율, 매수 환율, 매도 환율이 있고 매매 기준율은 외환시장에서 정해진 달러의 값이고 매수 환율은 매매 기준율에서 수수료를 더하는 것이고 매도 환율은 매매 기준율에서 수수료를 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은행사, 증권사마다 0.5에서 2%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고 은행들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증권사의 경우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를 깎아주는 것이 우대율이라는 것이고 우대율이 90%면 이 금융사가 받아야 하는 수수료를 90%까지 깎아준다는 뜻이고 제가 추천드린 계좌는 우대율 100%의 메리츠 365 계좌입니다. 그리고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품은 RP이고 RP의 가장 큰 특징은 증권사에서 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채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더불어 기간을 내가 설정할 수 있어서 유동성이 좋고 이 RP 상품을 이용하는 전략은 채권이나 주식 혹은 ETF를 사기 전에 혹은 매도 후 대기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내가 아직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결정을 못했다라고 하시면 이 RP에만 넣어놔도 예적금 이상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달러 자산은 필수입니다. 단기적으로 원화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변동성이 크지만 저는 5년 뒤, 10년 뒤에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1,600원, 1,700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 영상에서 담아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1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제 자산의 30%는 달러 표시 자산으로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나 금융상품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필수로 알아야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다 100% 하는 얘기더라고요. 고정 댓글과 다음 동영상에 남겨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